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제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썩어가는 모과가 주는 선물이란 제목으로 짧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한쪽 끝에서 모과가 썩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 썩어가는 댁에서 참 좋은 향기가 난다는 거다. 뜻밖이다. 그때 문득 아빠의 말씀이 떠오른다. 얘야, 실패를 너무 두려워 말아라.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단다. 네, 정우승 선생님의 산문집이죠.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정우승 선생님의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와서 향기가 좋다면서 기뻐합니다. 썩어가는 모과를 바라보는 시인의 통찰에서 고통이 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화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하나입니다. 농부가 아들을 부른다. 봄이다. 보리밭에 가서 가을 보리를 심으라고 한다. 특히 잘 가꾸라는 당부와 함께. 아들은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수확기가 되어 잘 자란 녀석을 거두려고 하자 정작 보리가 패지 않았다. 아들은 놀란다. 농부가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가을 보리를 봄에 심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가을 보리는 가을에 심어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를 견디며 자라게 해야 이듬해 봄에 튼튼한 보리로 자라 알찬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것이 가을 보리의 타고난 운명이지. 가을 보리가 진정한 보리가 되려면 겨울이라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고통이 없는 온실과도 같은 평화는 오히려 가을 보리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이거든. 이제 너의 인생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거라. 네, 보리가 자신의 마지막 꿈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고통의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 인내할 이유도 또 혹독한 추위와 싸울 기회도 갖지 못한 보리는 보리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잡초로 전락한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결혼 1년도 채 안 돼서 말이다. 임신 중이던 그녀는 가해자를 원망했다. 또 하느님도 원망했다. 그래서 성당에 가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났다. 산소에 갔다가 집에 오니 시아버지가 묻는다. 왜 성당에 가지 않느냐? 나가기 싫어서요.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요. 아니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었는데도.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마당 앞 곶밭으로 데려간다. 얘야,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느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얘야, 그러니 너무 슬퍼 말거라. 예, 몇 주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예로 들어드렸던 그 화살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것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이 첫 번째 화살로 인한 고통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나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가 갈립니다. 신을 원망하고 가해자를 증오하며 사는 것은 곧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남편의 죽음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한 엄마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썩어가는 모과일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향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의 힘, 이런 해석의 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원영의 책갈피 214번째 시간, 썩어가는 모과가 주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짧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